안녕하세요, 유이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동력 전자장치 도면에 치수와 공차를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치수와 공차를 입력하기 전에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주의사항이고요. 두 번째는 팁입니다. 먼저 주의사항을 말씀드릴게요. 주의사항 첫 번째는 대부분의 치수는 정면도, 즉 주투상도에 기입을 합니다. 화면에 보시면은 본체의 투상도가 있는데요. 바로 정면도를 기준으로 평면도와 우측면도를 파생을 했죠. 그랬을 때 정면도에다가 대부분의 치수를 입력하는 뜻이에요. 그럼 나머지 평면도와 우측면도에는 어떤 걸 넣냐면은 형상의 외형 치수를 입력을 합니다. 두 번째는 형상 외형 치수는 꼭 기입을 해라. 치수를 입력하다 보면은 형상 내부에 대한 내용을 먼저 입력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간혹 하다가 형상 외형 치수를 누락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형상 치수를 입력을 다 하게 되면 나중에 외형 치수가 빠지지 않았는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연관 치수는 되도록 한 곳에 모아서 기입을 해라. 지금 형상을 보시게 되면 중간에 기둥이 있죠. 만약에 형상의 크기 치수는 정면도에다가 이렇게 입력을 하고 형상의 위치 치수를 이렇게 나눠서 입력을 했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치수가 정면도와 우측면도 나눠서 입력이 됐죠. 이렇게 입력을 하는 것보다는 예를 들어서 뷰 중에서 위치 치수 값과 크기 치수 값을 같이 표기할 수 있는 뷰를 선택을 해서 한 번에 입력하는 뜻이에요. 평면도에다가 이렇게 입력할 수 있겠죠. 위치 치수 값을 입력을 하고 그 다음 크기 치수 값을 이렇게 입력할 수 있겠죠. 그 다음 여기 다시 위치 치수 값, 여기는 크기 치수 값. 이렇게 하게 되면 평면도 하나에다가 치수를 다 입력할 수 있잖아요. 바로 이렇게 해주는 게 좋다는 뜻입니다. 네 번째는 치수 값이 치수선, 치수보선 및 다른 치수 값에 겹치거나 가려지지 않아야 됩니다. 치수를 넣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바로 가공자가 보기 위해서 치수를 넣는 거예요. 그런데 가공자가 그 치수가 안 보이게 되면 도면을 실측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잘못하면은 오도를 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치수 값이 다른 거와 겹치거나 숨겨지면 안 됩니다. 다섯 번째는 중복 치수 기입을 하지 않아야 됩니다. 중복 치수는 이런 겁니다. 평면도에다가 치수를 입력을 했습니다. 우측면도에도 치수 입력했어요. 같은 치수를 다른 뷰에다가 입력을 한 거죠. 이렇게 입력을 하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런 경우는 있어요. 만약에 이렇게 치수를 입력을 해볼게요. 그 다음 전체 치수를 이렇게 입력을 해요. 일반적으로 이럴 경우에는 이 부분 왼쪽이나 오른쪽 둘 중에 하나는 지웁니다. 그런데 가공자한테 가공할 때 좀 더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참조 치수를 만들어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치수에다가 가로를 쳐서 이 치수는 참조 치수입니다 라고 표시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중복 치수와 참조 치수는 다른 개념입니다. 같은 치수를 다른 뷰에다가 입력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직접 가공을 한다고 생각을 하면서 치수를 입력을 합니다. 실제 가공을 한다고 생각을 하면서 치수를 입력하시게 되면은 치수 입력이 쉬워지면서 치수 누락도 덜하게 됩니다. 시간이 되신다라면 선반 가공하는 거와 밀링 가공하는 거를 직접 해보시거나 아니면은 영상을 통해서 내용을 습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두 번째 팁에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치수 기입 시 기준을 잡는 겁니다. 현재 화면을 보면 정면도, 평면도, 우측면도가 있죠. 이럴 때 치수 기준을 이 가운데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그게 어떤 뜻이냐면요.
정면도에다가 치수를 입력을 해볼게요. 여기가 기준이죠. 그러면은 이쪽 포인트를 기준으로 잡아놓고 치수를 이렇게 입력을 하는 거죠. 그 다음 여기서 높이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입력을 하는 거예요. 우측면도 같은 경우에는 역시 마찬가지로 이쪽 부위를 기준으로 잡아놓고 치수를 이렇게 입력을 하라는 뜻이에요. 높이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입력을 하면 된다라는 뜻입니다. 평면도는 어떻게 될까요? 바로 이렇게죠. 여기 위치를 기준으로 잡아놓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치수를 입력을 해라. 그 다음 여기 이렇게 치수를 입력을 하면 된다는 뜻이에요. 정면도, 평면도, 우측면도가 있다. 그러면은 그 뷰가 서로 만나는 가운데 지점을 기준점을 잡는 거예요. 만약에 정면도와 우측면도가 있다. 그러면은 그 사이를 기준으로 바깥으로 퍼져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입력을 하시게 되면은 도면이 훨씬 더 깨끗하고요. 치수 누락도 덜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삼각형 형태의 치수 기입입니다. 이건 어떤 얘기냐면요. 요 끝에 포인트를 기준으로 삼각형을 그려볼게요. 밑에도 삼각형을 그려보겠습니다. 치수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여기에다가 치수를 입력하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축에다가 치수를 입력하는 경우죠. 자, 이렇게 입력하게 되면 어떤 모양이에요? 바로 삼각형의 모양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 대칭 치수는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치수 넣고 이렇게 치수를 넣겠죠? 그럼 역시 마찬가지로 어떤 모양이에요? 바로 삼각형 형태의 모양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번에는 여기 밑에를 기준으로 치수 한번 넣어볼게요. 치수 넣고 그 다음 여기다가 또 치수 넣고 그 다음 여기다가도 치수 넣어볼게요. 이랬을 때 어떤 모양이 나와요? 바로 직각 삼각형의 모양으로 치수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삼각형 형태로 치수를 기입을 하세요. 그러면 도면이 훨씬 더 깔끔하고 치수 누락도 덜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인데요. 형상 치수 입력 완료 후 다른 형상 치수를 입력하는 뜻이에요. 치수 입력은 두 종류가 있는데요. 하나는 위치 치수, 두 번째는 크기 치수예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기 탭이 나와 있죠? 탭에 대한 크기가 필요하겠죠? 그 다음 뭐가 필요해요? 탭에 대한 깊이가 필요하겠죠? 바로 이 치수는 탭의 크기 치수입니다. 제가 방금 전에 무슨 얘기했죠? 크기 치수하고 위치 치수가 필요하다고 했죠? 그럼 뭐가 필요해요? 위치 치수가 필요하겠죠? 바로 이 PCD, 요 PCD가 위치 치수가 되는 거예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어떤 거냐면 탭에 대한 치수를 이렇게 넣고 있어요. 크기 치수를 넣었죠? 이번에 위치 치수를 넣어야 되는데 바로 카운트보에 대한 위치 치수를 넣고 있어요. 이렇게 위치 치수를 넣었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탭에 대한 위치 치수 넣는 걸 잊어버린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먼저 탭에 대한 내용을 다 입력을 하고 이렇게 입력을 하고 그 다음에 뭐 카운트보든지 이런 거에 입력을 하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요. 치수도 깔끔하게 들어가고요. 치수 누락도 상대적으로 많이 줄어들게 될 겁니다. 본체에 치수와 공차를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치수와 공차를 입력할 때는 조립도를 참고해서 입력을 해야 됩니다. 정면도를 보겠습니다. 여기 튀어나와 있는 곳은 베어링의 외륜을 잡아주는 곳이에요. 중간에 축이 지나가겠죠? 그 얘기는 양쪽 두 군데에 홀로 뚫려 있다는 뜻입니다. 조립도를 보면은 튀어나와 있는 곳에 끼워 맞춤은 발생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두 군데에 치수를 입력하는 게 아니고 한 곳에만 치수를 입력을 하셔도 됩니다.
양쪽에 베어링이 꽂히죠. 이런 경우에는 양쪽 다 치수를 입력을 해줍니다. 외형 치수도 입력을 해주고요. 양쪽에 나사가 가공이 되어 있죠. 이런 경우에는 나사에 대한 지름값, 나사에 대한 깊이값을 입력을 하겠고요.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나사에 대한 지름값, 나사에 대한 깊이값을 입력을 합니다. 나사 같은 경우에는 M4 이렇게 표시하잖아요. 그 다음 수량은 4개죠. 치수를 더블 클릭한 다음에 앞에다가 4-M이라고 입력을 합니다. 확인. 반대쪽도 동일하게 입력을 해야 되죠. 입력되어 있는 치수를 선택하고 오른쪽 버튼 특성 복사, 반대쪽 치수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동일하게 입력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치수의 위치를 위로 좀 올리겠습니다. 반대쪽도 동일하게 위로 올려주세요. 중간에도 치수를 넣어줘야 되죠.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파이 50파이라는 치수가 입력이 됐는데 중심선을 지나가고 있어요. 이럴 경우에는 약간 치수를 이동을 해줍니다. 튀어나와 있는 부분에 대한 폭도 입력을 해야 되겠죠. 5mm, 반대쪽도 동일하게 5mm. 이번에는 베어링이 들어가는 곳에 대한 깊이 값을 입력을 해 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입력하겠고요. 반대쪽도 동일하게 입력을 합니다. 그 다음 베어링과 베어링 사이에 치수도 입력을 해 주셔야 돼요. 치수를 정렬해 보겠습니다. 정렬하고자 하는 치수를 드래그하고 오른쪽 버튼 치수 정렬, 기준이 되는 선을 클릭을 하세요.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치수 드래그 오른쪽 버튼, 다시요. 치수를 드래그 오른쪽 버튼 치수 정렬, 기준선 클릭. 역시 치수 드래그 오른쪽 버튼 치수 정렬, 기준선 클릭. 지금 42라는 치수가 밑으로 내려왔죠? 이럴 경우에는 치수선을 잡고 위치를 맞춰줍니다. 베어링이 꽂히는 자리에 대한 공차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KS 규격집을 펴보겠습니다. KS 규격집에 보면은 끼워 맞춘 공차라는 게 있는데요. 여기 기준 구멍과 기준 축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기준은 구멍을 잡아줍니다. 그 이유는 구멍이 축보다 가공이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 여기 대문자와 소문자가 나오는데 여러분들께서는 대문자 같은 경우에는 구멍, 하우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소문자 같은 경우는 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대표적으로 많이 넣는 공차는 H7의 G6입니다. 끼워 맞춘 공차에는 헐거움, 중간, 억지가 있는데 자격증 시험에서는 웬만한 건 다 헐거움이라고 보시면 돼요. 만약에 중간이나 억지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KS 규격집에 나와 있습니다. 베어링 같은 경우에도 헐거움 끼워 맞춤이기 때문에 H7의 G6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파이 47이 베어링이 꽂히는 부분이죠. 치수를 더블 클릭하겠고요. 뒤에다가 H7 이렇게 넣어줍니다. 반대쪽도 동일하게 넣어야 되겠죠. 선택 오른쪽 버튼, 특성 복사, 치수 선택 이렇게 해서 동일하게 입력을 해줍니다. 그럼 이번에는 KS 규격집에서 베어링 부분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3페이지죠. 여기 보면은요. 베어링의 내륜과 외륜이 있어요. 그 다음에 R값이 있죠. 현재 베어링은 6005 베어링이 조립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조립대에 보면은 6005 나와 있죠. 6005에서 R값 0.6 부분 있어요. 그러면 여기 이 R값이 0.6이에요. 이 부분도 치수를 입력을 해 주셔야 돼요. 이렇게 입력을 해줍니다. 그럼 밑에 쪽에다가 치수 한번 넣어 볼게요. 현재 왼쪽 오른쪽 대칭이죠. 그럴 경우에는
대칭 치수 형태로 입력을 합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역시 치수 드래그, 오른쪽 버튼, 치수 정렬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번에는 높이 값을 넣어주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높이 값을 넣어줘야 될 것 같아요. 우측면도 한번 볼게요. 우측면도 같은 경우에는요, 이동을 좀 하겠고요. 보니까 평면도에 카운트 보어에 대한 단면을 안 쳤네요. 단면을 추가하겠습니다. 뷰 배치 탭에서 브레이크아웃 뷰 누른 다음에 뷰를 선택합니다. 확인하고요. 선을 스플라인으로 바꿔줘요. 그 다음 이렇게 영역을 표시를 하고 마무리. 깊이를 끝구멍으로 바꿔주고요. 카운트 보어 홀을 선택합니다. 됐으면 확인. 승인. 표시가 됐죠? 중심선을 조정을 하겠습니다. 우측면도에 치수를 넣어 볼게요. 먼저 밑에서부터 여기 중심선까지 치수 하나 들어가겠고요. 그 다음 밑에 선부터 제일 위에까지 치수를 하나 넣어줍니다. 역시 치수 선택해서 오른쪽 버튼 치수 정렬 이렇게 잡아주겠고요. 여기 높이값도 필요하겠네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높이값 넣어줍니다. 보니까 낫에 대한 위치값을 안 넣어줬네요. 여기 R값으로 나오죠? 이때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은 치수 유형 나옵니다. 여기에서 지름으로 바꿔주세요. 파이 59 나오죠? 치수를 더블클릭. P1 지름이니까 P.C.D를 입력합니다. 네, 평면도 한번 볼게요. 뷰를 약간 이동을 하겠고요. 치수를 입력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입력을 하는데 형상이 지금 뭐예요? 대칭 뷰죠. 그럴 때는 오른쪽 버튼 치수 유형 선형 지름을 바꿉니다. 그 다음 다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오른쪽 버튼 선형 지름.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걸 왜 이렇게 하냐, 여기 보면은 선형 대칭이라고 있어요. 그런데 치수선이 저렇게 길게 나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선형 지름을 바꾼 상태에서 여기 앞에 있는 파이 값을 삭제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오른쪽 버튼 치수 유형 선형 지름 이렇게 잡아줍니다. 더블 클릭해서 치수값 숨기기 누르고 55 확인. 자, 동일하게 여기는 71, 여기는 제가 잘못 눌렀네요. 이게 아니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오른쪽 버튼 선형 지름, 제가 거꾸로 눌렀네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오른쪽 버튼 선형 지름, 네 맞아요. 클릭, 더블 클릭, 숨기기 하고 지름 88. 네, 이렇게 넣어줍니다. 그럼 여기 평면도하고 정면도에 대한 치수를 정렬해 줘야 되겠죠? 치수선을 잡고 이동 후 갖다 댑니다. 다시 치수선을 잡고 이동 후 갖다 댑니다. 치수선을 잡고 이동 후 갖다 댑니다. 이렇게 해서 위치 잡아줍니다. 그 다음 다시 한번 값을 넣어 볼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값이 들어가겠고요. 위치 바꿔주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치수 입력해 줍니다. 치수 정렬할게요. 정렬하고 뷰를 좀 더 내릴게요. 이걸 내릴까요? 밑으로? 네,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R값 필요하죠? R값도 입력을 해줍니다. 그 다음 외곽 치수 필요하겠죠?
이렇게 치수 넣어주겠고요. 위치 좀 이동하고요. 네, 됐어요. 그러면 평면도에는 치수를 다 넣은 것 같습니다. 한번 확인해 볼게요. 그럼 여기 카운트보어에 대한 값을, 그러니까 위치 값을 입력했잖아요. 이번에는 크기 값을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지름값이 하나 필요하겠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카운트보어에 대한 지름값. 이번에는 깊이값이 필요하겠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깊이값. 정렬 다시 할게요. 오른쪽 버튼 치수 정렬. 자, 이렇게 해서 넣어줍니다. 그 다음 여기 팔도 역시 위치를 조정할게요. 이렇게 반대쪽하고 동일하게 이렇게 잡아줍니다. 얘도 위치를 조금 빼줍니다. 됐어요. 지금 이 카운트보어가 총 몇 개입니까? 4개죠? 이럴 때는 작은 홀에다가 수량을 넣어주는 거예요. 팔을 더블 클릭해서 앞에 4 확인.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돼요. 위치를 조금 조정해 주겠고요. 이렇게 해서 값을 입력해 줄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 더 규격지를 봐주셔야 돼요. 케이스 규격지를 펴볼게요. 이 페이지 보면은요. 중심거리 허용차라는 게 있어요. 중심거리 허용차는 중요한 홀과 홀 사이에 거리값을 넣어줄 때랑 바닥부터 축까지의 거리값을 넣어줄 때 공차를 넣어주시는데 1급하고 2급이 있어요. 여기서 1급을 넣어주면 됩니다. 여기 보면 바닥부터 축까지 있죠. 이 치수에다가는 바로 공차를 넣으셔야 되는데 82.5잖아요. 그럼 규격집에서 82.5 사이를 봅니다. 80부터 120이 바로 그 공간인데요. 공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11인데 잘 보셔야 되는 게 마이크로미터예요. 그러면 0.011이에요. 자, 치수 한번 넣어볼까요? 더블 클릭. 정밀도 및 공차 가셔가지고요. 대칭해서 0.011 됐으면 확인. 그런데 지금 0.01만 나오잖아요. 이럴 때는 선택 더블 클릭하신 다음에요. 여기서 1차 공차 있죠? 이거를 셋째짜리 하고 확인 하면은 0.011 이렇게 공차를 넣어줄 수가 있습니다. 닛불 자리가 있어요. 한번 볼까요? 조립도상의 닛불이죠. 이 부분은 확대도 형태로 표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세 버튼 클릭하고요. 뷰를 클릭. 그 다음 절단부 쉐이프 여기서 부드럽게 설정을 바꿔주고요. 영역을 선택. 이동 후 클릭. 됐습니다. 위치를 좀 조정해 주겠고요. 중심선 그려줘야 되겠죠? 중심선 이렇게 그려주겠고요. 치수 입력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지름 하나 넣어주겠고요. 그 다음 닛불 자리 같은 경우에는 KS 규격집을 확인해야 되겠죠? KS 규격집에서 닛불은 페이지 18페이지입니다. 저희가 쓰는 닛불은 M6의 피치 0.75죠. 이럴 때는 여기 명령어 중에 구멍 및 스레드라고 있어요. 클릭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치수가 표시가 돼요. 나사 사이즈하고 피치 다음에 뒤에 공차까지 나오죠. 이런 거는요. 더블 클릭하시고요. 어디까지 주면 되냐면 다시까지 표시한 데 있죠. 여기까지 지우세요. 그 다음 확인 하면은 M6의 피치 0.75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위치를 좀 조정하겠습니다. 깊이값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표시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표시했습니다. 위치 좀 바꿀게요.
그러면 제가 치수 누락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엔 누락이 좀 있네요. 여기 보면은 위치를 전체적으로 조금 옮길까요? 다시요. 뷰를 클릭해서 좀 내릴게요. 그 다음 평면도를 위로 좀 올리고요. 치수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치수가 하나 빠졌어요. 그 다음 치수가 빠진 게 여기에 빠졌네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시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오른쪽 버튼 치수 유형 선형 대칭 다시요. 선형 지점 하고 위치 잡아줍니다. 더블 클릭 치수 숨기기 하고요. 108 확인 됐습니다. 밑에 뷰를 이동을 할게요. 이런 형태로 치수를 입력해 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 여기서 치수 공차를 입력을 해줘야 되는데 여기 18.5하고 42에다가 치수 공차를 넣어줍니다. 근데 이거는 규격집에 나와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께서 판단하에 넣어주셔야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IT 공차 7등급 정도 기준으로 해서 넣고 있는데요. 여기 베어링이 꽂히는 자리, 베어링이 꽂힌 다음에 커버가 씌워지죠. 이때 마이너스 공차를 해서 조립에 문제를 없게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치수를 더블 클릭해서 정밀도 및 공차 누른 다음에 편차 있죠. 마이너스 누른 다음에 0.01 마이너스 0.03 이렇게 입력을 해줍니다. 반대쪽도 동일하게 입력을 할게요. 오른쪽 버튼 눌러서 복사 이렇게 입력해 주겠고요. 베어링과 베어링 사이에는 플러스 공차를 입력을 합니다. 더블 클릭해서 편차 플러스 공차 0.03 마이너스 공차는 0으로 놔두면 돼요. 됐으면 확인. 제가 지금 치수 공차를 입력을 했는데 이거는 조립도를 보고 제가 판단하에 넣는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부분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커버를 조립할 때 조립 시 문제 없이 하기 위해서 공차를 입력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42에 대한 치수는 베어링과 베어링 사이가 중요하거든요. 그 사이에 공차를 줘서 거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넣어준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 값은 정해져 있는 건 아닙니다. 가공을 할 때, 그러니까 설계자가 가공자한테 얘기를 할 때 어떠한 공차 값을 기준으로 가공을 하라고 얘기를 해주는 건데 저 같은 경우에는 기준을 IT 공차 7등급에 맞춰서 넣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스퍼기어의 치수와 공차를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피치1 지름을 입력하고요. 입뿌리 1에 대한 지름도 입력을 합니다. 스퍼기어의 폭도 입력을 해야 되겠죠? 전체 길이도 입력을 하겠습니다. 마우스 커서가 있는 부분이 바로 축이 지나가는 부분인데요. 우측에 국부투상도를 보겠습니다. 키움 자리 때문에 홀의 형태가 완벽하지가 않아요. 이럴 경우에는 하프 디멘전 형태로 치수를 표기를 해주셔야 되는데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선과 중심선을 클릭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치수 유형을 선형 지름으로 변경합니다. 파이 치수 값이 나오겠죠? 여기 튀어나온 치수의 값도 입력을 해주겠고요. 안쪽으로 파져 있는 부분 보이죠? 이 부분은 스퍼기어의 무게를 줄이기 위해서 만드는 부분인데요. 역시 치수를 표시해 주셔야 됩니다. 여기 포인트부터 포인트까지 파이 형태를 표시해 주셔야 되겠고요. 안쪽으로 들어가는 치수값, 그 다음 여기 선부터 이 선까지의 치수값 이렇게 표시를 해줍니다. 우측에 국부투상도의 치수를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칭 뷰죠. 그러면 중심선부터 여기 선까지 클릭한 다음에 오른쪽 버튼 치수 유형은 선형지름. 나중에 파이 값은 빼야 됩니다. 여기 선부터 여기 포인트까지의 거리값. 그럼 이번에는 누락된 파이와 접두어를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피치원의 지름부터 수정하겠습니다. 치수를 더블 클릭하겠고요. p.c.t 그 다음에 파이 확인. 74 치수에도 역시 더블 클릭. 앞에다가 파이 추가하겠고요. 52라는 치수에도 앞에 파이가 붙어야 되겠죠? 파이 47을 선택한 다음에 오른쪽 버튼 특성 복사 52 치수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파이가 붙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이번에는 치수를 정렬해 보겠습니다. 치수를 드래그 오른쪽 버튼 치수 정렬 기준선 클릭 치수 드래그 오른쪽 버튼 치수 정렬 기준선 클릭 치수 드래그 오른쪽 버튼 치수 정렬 기준선 클릭 치수 드래그 오른쪽 버튼 치수 정렬 역시 기준선 클릭. 국부투상도도 치수 선택하고요. 오른쪽 버튼 치수 정렬 여기는 포인트 치수 선택 오른쪽 버튼 치수 정렬 포인트. 그러면은 치수가 정렬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빠진 부분이 있는데요. 형상 전체에 특수 가공 및 열 처리를 한다라면은 주소에다가 표시를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일부분만 열 처리 또는 특수 가공을 한다라면은 그 부위에 굵은 1.3선으로 표시를 해주셔야 돼요. 그렇다면 어떤 부위에다가 표시를 해야 되냐? 오일실 접촉 부위, 그 다음 캠, 편심축, 기어의 E, 스프러켓의 E, 마지막으로 마찰이 일어나는 실린더와 피스톤에다가 표시를 해주셔야 돼요. 현재 스퍼기어 같은 경우에는 부분만 열 처리하는 형태로 표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먼저 조립도를 확인해야 됩니다. 조립도에서 오일실이 지나가는 부위가 있죠? 치수를 입력을 해볼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8mm죠. 그 다음 오일실의 폭은 8mm인 걸 알 수가 있어요. 다시 인벤터로 돌아와서 스케치 탭을 클릭하고요. 선 명령어 클릭한 다음에 뷰를 클릭합니다. 확대해서 선을 수평으로 하나 그리겠고요. 치수를 입력합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8mm, 그 다음 여기 선의 길이 값은 8mm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떨어지는 값은요. 이거는 따로 나와 있는 건 없어요. 그냥 저 같은 경우는 1mm 입력합니다. 선 선택, 오른쪽 버튼 특성. 선의 종류는 체인, 그러니까 굵은 1.3선을 하셔야 되는데 선의 길이가 너무 짧다 보니까 제대로 표시가 안 돼요. 이럴 때는 그냥 연속으로 선택을 합니다. 그 다음 선 가중치는 가장 두꺼운 0.7을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마무리 버튼 누르겠습니다. 화면과 같이 선이 그려지는데요. 이 부분에도 역시 치수를 입력을 하셔야 돼요. 여기 선부터 여기까지 8, 그 다음 여기 선의 길이 값 8mm 이렇게 치수를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공차를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KS 규격집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페이지 보겠습니다. 끼어 맞춤 공차 조립도를 보게 되면요. 스퍼 기어와 축이 결합이겠죠. 당연히 끼어 맞춤 공차가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하우징은 H7, 축은 G6를 넣어주시면 돼요. 현재 스퍼 기어는 하우징이죠. 여기 파이 18에다가 H7을 입력을 합니다. 더블 클릭한 다음에 대문자 H7을 입력을 하겠고요. 키홈 자리를 확인하셔야 돼요. 국부투상대에 보게 되면요. 바로 여기 6이라는 지수와
20.8이라는 치수가 키움 자리에 대한 치수입니다. 그럼 KS 규격지를 보고 공차를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0페이지가 키겠죠? 보통형에서 B1과 B2를 보는데요. B1 같은 경우에는 축이죠. B2가 하우징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JS9을 넣어 주셔야 돼요. 그 부위는 어디냐면 바로 여기입니다. 더블 클릭한 다음에 치수값 숨기기 하고요. 6수구 JS9 됐으면 확인. 그 다음 20.8이라고 나와 있는 치수가 있죠. 다시 규격지를 보고 바로 그 부위는 T1 및 T2의 허용차인데요. 지금 B2의 값이 6이잖아요. 쭉 보면은요. 공차는 플러스 0.1, 0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 20.8에다가요. 더블 클릭하고요. 공차를요. 편차로 주고요. 상한에는 0.1, 하한에는 0을 넣으시면 됩니다. 됐으면 확인. 조립도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스퍼기어를 보게 되면은요. 오일실 안쪽으로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오일실 기준에서 스퍼기어는 축에 해당이 됩니다. KS 규격집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8번 오일실 부착 관계가 있는데요. 왼쪽은 축이고요. 오른쪽은 하우징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다면 스퍼기어는 축이 되겠죠. 스퍼기어에 그림과 같이 치수를 입력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치수를 입력하기 위해 상세뷰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령어를 클릭한 다음에 뷰를 선택합니다. 절단부 쉐이프에서 부드럽게 설정을 선택합니다. 영역을 클릭, 벌린 다음에 클릭, 이동한 다음에 클릭. 상세뷰에 해칭이 안 들어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해칭을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세뷰를 더블 클릭하겠습니다. 스타일에서 레스터 뷰를 체크합니다. 그 다음 확인. 스케치 탭을 클릭하고요. 선 명령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뷰를 클릭. 형상 투영 명령어를 클릭한 다음에 영역을 클릭합니다. 체크가 다 됐죠? 그러면 영역 해치를 선택합니다. 그 다음에 영역을 클릭. 됐으면 확인. 끝났으면 마무리를 클릭하겠습니다. 다시 상세 뷰를 더블 클릭한 다음에 레스터 뷰를 끄겠습니다. 끝났으면 확인. 그림과 같이 해치가 만들어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에다가 치수를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을 클릭한 다음에 대각선 라인이 있을 겁니다. 이 상태에서 오른쪽 버튼 클릭, 교차를 선택. 그러면 여기 교차 포인트를 인식할 수가 있을 겁니다. 확대해 볼게요. 인식했죠? 클릭, 그 다음에 여기 선을 클릭. 그러면 치수 2mm가 나올 거예요. 클릭, 여기 라운드를 클릭해서 R값을 입력하고요. 그 옆에 또 라운드가 있어요. 클릭, 이렇게 해서 치수를 입력을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각도를 입력해 볼게요. 여기 선을 클릭하고 여기 대각선 라인을 클릭, 그래서 각도 30도를 넣어줍니다. 치수를 정렬해 보겠습니다. 여기 좀 빼주겠고요. 그 다음 여기도 이렇게 빼줍니다. 그래서 치수가 잘 보이도록 위치를 조정해 주세요. 그리고 뷰도 위치를 조정하겠습니다. 화면과 같이 위치까지 조정을 완료했습니다. 치수와 공차가 누락이 있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치수 30에 공차와 파이가 누락이 된 게 보이는데요. 이 부분은 오일실이 결합이 되는 부분이에요. 일반적으로 헐거움 끼워 맞추면은
H7에 G6를 입력을 하는데요. 오일실 같은 경우에는 다릅니다. KS 규격집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8번 오일실 부착 관계를 보면은요. 밑에 부분에 이렇게 쓰여 있어요. 허용차는 원칙적으로 KSB 0401 H8로 한다. 스몰 h죠. 바로 축에 적용한다는 뜻이에요. 여기 30지수를 더블 클릭해서 스몰 h8을 입력한 다음에 앞에는 파일을 입력하겠습니다. 됐으면 확인. 스퍼기어에 치수와 공차를 입력했습니다. 스퍼기어 요목표는 상단 링크를 클릭하셔서 영상을 참고하여 만드시기 바랍니다. 커버에 치수와 공차를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립도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커버의 조립도를 보면은 커버 안쪽으로 오일실이 들어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커버 자체가 본체 안쪽으로 들어가고 있죠. 그 얘기는 현재 마우스가 있는 곳, 바로 이 부분은 축에 해당이 되겠고요. 그 옆에 오일실이 들어오는 부분은 하우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치수를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선과 선 사이의 지름값을 입력하고요. 오일실이 들어가는 부위에 대한 지름값도 입력을 하겠습니다. 반대쪽으로 넘어가서 여기 포인트하고 포인트 부분에 대한 치수를 입력하고요. 축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치수도 입력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 전체 외곽 사이즈에 대한 치수를 입력을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깊이 관련된 치수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이 선을 기준으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치수 넣고요. 다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치수를 입력을 합니다. 그 다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치수 하나 입력하겠고요. 위치를 좀 이동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카운트보어에 치수를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깊이 값을 입력을 하겠습니다. 여기 깊이값 입력을 해주겠고요. 작은 홀에 대한 지름값을 입력을 합니다. 현재 카운트보어의 숫자는 4개죠. 그렇다면 작은 홀에다가 숫자를 입력한다고 말씀드렸죠. 치수를 더블클릭, 앞에 4-를 붙여줍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치수 입력하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 치수 유형은 선형 지름으로 변경을 합니다. 치수가 표시가 됐죠? 앞에 파이는 숨기도록 하겠습니다. 치수값 숨기기 해서 값 8을 입력하고요. 확인, 위치를 조정하겠습니다. 카운트보어의 위치값 PCD를 입력하겠습니다. 여기 PCD 값이죠? 현재 R 값으로 나오죠? 이 상태에서 오른쪽 버튼 치수 유형 지름으로 변경합니다. 앞에다가 P.C.D를 입력하고요. 확인을 클릭하겠습니다. 위치를 조정을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누락된 파이 값과 치수를 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9에다가 파이를 붙여야 되겠죠? 앞에다가 파이를 붙여주겠고요. 그 다음 위치를 조정하겠습니다. 치수 드래그, 치수 정렬, 기준선 클릭, 치수 드래그, 오른쪽 버튼 치수 정렬, 기준 잡아주겠고요. 다시 한번 드래그, 오른쪽 버튼 치수 정렬, 기준 클릭. 위치 겹쳐지죠? 여기는 조금 위로 더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 여기 왼쪽 뷰하고 오른쪽 뷰의 위치를 맞춰줍니다. 위치는 잘 조정이 된 것 같습니다. 도면에 오일실 부분을 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KS 규격집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38번 오일실 부착 관계를 보게 되면은 우측이 하우징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화면과 같이 이런 형태로 표시를 해주셔야 되는데요. 형상을 표시하기 위해서 상세 뷰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뷰 배치 탭을 클릭한 다음에 상세 명령 클릭, 뷰를 선택, 절단부 쉐이프를 부드럽게 설정으로 변경합니다. 영역을 클릭, 벌린 다음에 클릭, 위치를 이동하고요. 클릭을 하겠습니다. 먼저 왼쪽 라인부터 여기 오른쪽까지 치수 하나 입력하고요. 그 다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치수 입력합니다. 각도 값을 넣어줘야 되는데요. 여기 찍고요. 여기 찍은 다음에 값 30도 입력을 합니다. 안쪽에 R 값도 입력을 해줄게요. 그러면 이렇게 치수를 입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공차를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일실 부분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KS 교육집을 펼쳐 보겠습니다. 여기 첫 번째 보시게 되면요. 구멍 지름의 허용차는 원칙적으로 KSB 0401 라지 H8로 한다라고 쓰여 있죠. 이 얘기는 하우징 부분에 공차를 H8로 넣으란 뜻이에요. 그 부분은 바로 여기 파이 42가 되겠죠. 더블 클릭하겠고요. 공차 H8을 입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파이 47을 볼게요. 바로 본체와 결합되는 부분이죠. 그러면 헐거움 끼워 맞춤이니까 G6를 입력하겠습니다. 파이 47을 더블 클릭하겠고요. G6를 입력합니다. 한 군데가 더 있는데 바로 6.5인데요. 이 부분은 조립도상에서 보면은요. 본체와 결합되는 부위에 대한 깊이 값인데요. 여기에 대한 공차 값은 플러스 공차를 입력을 해줍니다. 플러스 공차를 입력해주는 이유는요. 6.5보다 만약에 사이즈가 작게 되면은 커버가 베어링의 외륜을 밀지 못합니다. 그래서 플러스 공차를 줘가지고 완벽하게 커버가 베어링을 밀 수 있도록 플러스 공차를 넣어줘야 됩니다. 치수를 더블 클릭하겠고요. 정밀도 및 공차를 클릭한 다음에 편차를 선택한 후에 값은 0.02를 입력을 합니다. 됐으면 확인. 치수 누락이 있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치수 누락 없이 잘 들어간 것 같습니다. V벨트 분리에 치수와 공차를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치수와 공차를 입력하기 전에 조립도를 보고 어떤 형태로 조립이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V벨트 분리가 축과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매개체로 키라는 게 있죠. KS 교집에서 당연히 키 부분을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왼쪽에 보면은요. 부시와 같이 서로 면을 만나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V벨트 분리 같은 경우에는 전체 면을 열 처리하거나 특수 강화를 하진 않습니다. 현재 조립도 같은 경우에는 부시와 만나고 있죠. 그렇다면 저희가 방금 전에 스퍼기어와 한 것처럼 특정 면만 별도로 표시를 해주시면 됩니다. 굵은 1.3선을 이용해서 표시한다고 말씀을 드렸을 것 같아요. 그럼 V벨트 분리에 치수를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V벨트 분리 같은 경우에는 KS 교육집에 치수 표기법이 거의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KS 교육집을 펴놓고 치수를 입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쪽으로 파져 있는 부분이 있죠. 이 부분은 스퍼기어와 동일하게 V벨트 분리에 무게를 줄이기 위해서 표시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치수를 입력해 주셔야 됩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치수 입력을 하겠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도 당연히 치수 입력해야 되겠죠. 그 다음 제일 끝에 부분에 V벨트 분리에 전체 지름을 표시를 해줍니다. V벨트 분리도 역시 국부투상도가 있죠. 스퍼기와 마찬가지로 키움 자리 때문에 동일한 방식으로 치수를 표기하겠습니다. 선 클릭, 중심선 클릭,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해서 치수 유형을 선형 지름으로 변경을 합니다. 그 다음 여기 안쪽으로 들어가는 치수 표시해줘야 되겠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치수 하나 표시해 주겠고요.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표시를 해주겠습니다.
V벨트 풀리가 결합되는 부위는 KS 교치를 보면서 치수를 입력을 해볼게요. 여기 F값 치수를 입력을 해주겠고요. 전체 V벨트 풀리의 폭도 치수를 입력을 합니다. 그 다음 K값 치수 입력해야 되겠죠? 바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치수 하나 입력하고요. K0 값,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K0 값이죠? 그럼 이번에는 각도 입력을 할 텐데요. 윗부분은 공간이 없으니까 밑으로 내려가겠습니다. 이 선부터 이 선까지의 각도 이렇게 입력을 해 주겠고요. L0 값을 입력을 해야 되겠죠? 선 클릭, 오른쪽 버튼 교차, 반대쪽 여기 포인트 인식했죠? 클릭, 선 클릭, 오른쪽 버튼 교차, 포인트 인식했죠? 이렇게 해서 내립니다. 이렇게 하면 L0의 값을 입력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3개의 R 값을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R1부터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값 하나 입력해 주겠고요. 이번에는 R2 값 입력하겠습니다. 여기 클릭해서 이렇게 치수 입력하고요. 마지막으로 R3 값 입력하겠습니다. 여기 클릭해서 이렇게 치수를 표시해 줄 수가 있습니다. 우측에 있는 국부투상도 치수를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선택한 다음에 오른쪽 버튼 치수 유형 선형 지름으로 하겠고요. 역시 나중에 파이는 빼겠습니다. 여기 선부터 여기 포인트까지 거리값. V벨트 풀리에 치수를 입력을 했고요. 이번에는 공차를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축과 결합되는 부위 파이 18에다가 공차를 입력할 텐데요. H7의 G6죠. 그러면 파이 18도 D에다가 대문자 H7을 입력을 해줍니다. V벨트 풀리에 나와 있는 공차를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 먼저 바깥 지름 D2의 허용차가 있는데요. 99라는 값이 나와 있죠. 그러면 75 이상 118 이하예요. 바로 플러스 마이너스 0.6을 입력을 해줍니다. 99를 더블 클릭한 다음에 공차 대칭을 클릭하겠고요. 값은 0.6을 입력을 합니다. 그 다음 F값에 대한 공차 한번 입력해 볼게요. F값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러면 10을 더블 클릭하겠고요. 대칭 플러스 마이너스 1 입력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K값 0.2죠. 바로 4.5가 K값이죠. 더블 클릭. 편차 플러스 0.2 이렇게 입력을 해줍니다. 나중에 위치는 좀 조정을 할게요. 밑에 보면은 여기 각도가 있습니다. 각도가 알파죠. 여기 허용차 보이죠? 플러스 마이너스 0.5 그러면 더블 클릭해서 대칭해 놓고요. 0.5 값을 입력을 하겠습니다. 누락이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키움 자리에 공차를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가 10페이지죠? 자, 먼저 B2에 대한 공차값 JS9입니다. 앞에 파이 숨기겠고요. 6에 대문자 JS9 입력합니다. 그리고 여기 T2의 공차죠. 플러스 0.1이죠. 더블 클릭해서 편차 들어간 다음에 값은 0.1 입력하고 확인을 누릅니다. 된 것 같습니다. 치수를 정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택하고요. 오른쪽 버튼 치수 정렬 기준 선택하고요. 클릭해서 오른쪽 버튼 치수 정렬 선택
위치는 이렇게 위로 좀 올려줍니다. 됐습니다. 그 다음 위에 치수 선택하고 오른쪽 버튼 치수 정렬, 기준선 클릭. 선택 오른쪽 버튼 치수 정렬. 선택. 치수 선택 오른쪽 버튼 선 선택. 치수 선택 오른쪽 버튼 포인트 선택. 뷰를 우측으로 좀 이동을 할게요. 뷰도 좀 내릴게요. 누락된 치수가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31이죠? 이거 파이죠? 더블 클릭해서 앞에다 파이 붙이겠고요. 선택 오른쪽 버튼 특성 복사 더블 클릭. 지금 잘못 붙었죠? 앞에다 붙여야 되죠? 오른쪽 버튼 특성 복사. 이렇게 하면 잘 된 것 같아요. 그 다음 제가 한 가지 빠진 게 있어요. 바로 여기 만나는 부위에다가 별도로 굵은 1.4서로 표시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추가로 입력해 보겠습니다. 스케치 탭으로 이동한 다음에 선 명령 클릭, 뷰를 클릭합니다. 선을 이렇게 그리세요. 그리고 나서 형상 투영을 클릭해서 여기 선 클릭, 선 클릭. 수평 구속 조건 눌러서 여기 포인트 선택, 포인트 선택. 다시 포인트 선택, 포인트 선택. 됐겠죠? 그 다음 이 사이의 거리 값은 1mm 입력합니다.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수직으로 선을 그리고요. 수평 구속 조건에서 포인트, 포인트 클릭, 포인트, 포인트 클릭. 그 다음 사이의 거리값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mm. 방금 그린 두 개의 선을 선택한 다음에 오른쪽 버튼 특성. 선의 종류는 체인으로 바꿔주겠고요. 선의 두께는 0.7로 변경합니다. 됐으면 확인. 끝났으면 마무리를 누르겠습니다. 지금까지 V벨트 분리에 치수와 공차를 입력했습니다. 축에 대한 치수와 공차를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입력하기 전에 조립도를 보고 어떠한 부품들이 조립이 되는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왼쪽 부분은요, 스퍼기어, 베어링, 오른쪽은 베어링, 부시, V벨트가 결합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 얘기는 왼쪽에는 끼어 맞춘 공차가 2개가 들어가고 오른쪽에는 끼어 맞춘 공차가 3개가 들어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축에 치수를 입력할 때는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가장 큰 원통을 기준으로 왼쪽과 오른쪽을 나눠서 입력하게 되면 쉽게 치수를 입력할 수가 있어요. 왼쪽 부분부터 치수를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에 대한 지름값, 그 다음 여기에 대한 지름값, 다시 여기 선에 대한 지름값. 가장 큰 원통은요, 가운데에다가 치수를 넣어주겠습니다. 그 다음 오른쪽은요, 여기에 대한 지름값, 그 다음 여기서부터 여기에 대한 지름값, 그 다음 원통에 대한 지름값, 마지막 원통에 대한 지름값을 입력을 합니다. 양쪽 다 지름값은 입력을 했어요. 이번에는 거리값을 입력을 하겠습니다. 여기 나사부터 여기 선까지의 거리값을 입력하고요. 그 다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값을 입력을 해요. 지금 왜 떨어져서 입력을 했냐면요, 10이라는 값은요, 베어링이 결합이 되는 값입니다. 베어링이 결합되면 무조건 공차를 입력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단독으로 치수를 뽑아 주셔야 돼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에 대한 직선거리 값이 필요해요. 반대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어디예요? 바로 베어링에 대한 거리 값이죠. 그 다음 부시에 대한 거리 값도 역시 넣어 주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나사가 튀어나와 있는 거리값.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에 대한 거리값도 필요하겠죠. 여기 지금 마우스 커서가 있는 이 선부터 이 선까지의 거리는 뭐예요? 베어링 사이의 거리값이에요. 이 거리값도 입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전체에 대한 길이값을 입력을 해줘야 되겠죠. 그런데 이렇게 입력하게 되면은요, 치수가 초과가 돼요. 68 치수 둘 중에 하나는 참조 치수로 변경해 주는 게 좋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은 전체 치수 값은 참고 치수로 표시하진 않습니다. 그러면 왼쪽에 있는 68이라는 치수를 참고 치수로 변경을 해 보겠습니다. 치수를 더블 클릭합니다. 정밀도 및 공차를 클릭하고요. 여기서 참조를 선택합니다. 됐으면 확인. 현재 나와 있는 치수들만 정렬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치수를 드래그 하고요. 오른쪽 버튼 치수 정렬, 기준선 클릭, 왼쪽 치수 드래그, 오른쪽 버튼 치수 정렬 클릭, 오른쪽 치수 정렬 클릭. 화면과 같이 치수를 정렬했습니다. 키움 자리에 대한 치수를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치수 값은요, 여기 들어간 치수 하나가 필요하겠고요. 치수를 위로 좀 올릴게요. 그 다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치수, 다시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치수가 하나 들어가고요. 여기 선부터 여기 선까지에 대한 치수 값이 들어가요. 반대쪽도 마찬가지겠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치수값, 그 다음 여기 선부터 여기 선까지 치수값 입력을 해주고요. 그 다음 깊이값도 역시 입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위로 좀 빼겠습니다. 여기 선 4개를 잡아서 오른쪽 버튼 치수 정렬, 그 다음 기준 선을 클릭합니다. 지금 여기 가려져 있으니까요, 옆으로 좀 뺄게요. 된 것 같습니다. 키움 자리에 대한 치수를 누르는데요. 치수가 R3으로 나와 있죠? 그런데 여기는 치수 넣지 않고 그냥 R이라고만 표시를 해요. 클릭하고 더블 클릭, 텍스트에서 치수값 숨기기 한 다음에 그냥 라지 R 넣어줍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치수값 하나 뽑아주겠고요. 얘를 위로 좀 올릴게요.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여기 치수 R3 나와 있는데요. 더블 클릭해서 치수값 숨기기 한 다음에 라지 R만 이렇게 입력을 합니다. 그 다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에 대한 치수 마찬가지로 위로 좀 빼겠습니다. 축에 대한 치수 값은 다 입력을 했습니다. KS 규격지를 보면서 공차를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키부터 입력을 해볼게요. 10페이지죠? 키홈 자리에서 여기 축에 해당되는 부분이죠. B1과 T1을 보셔야 돼요. B1 먼저 볼게요. N9이죠. 그럼 여기 6이란 치수 옆에다가 공차를 대문자 N9을 입력을 합니다. 반대쪽도 마찬가지겠죠. 선택 오른쪽 버튼 특성 복사 클릭, 동일하게 이렇게 들어가집니다. 조정을 좀 할게요. T1의 값 있죠? 바로 플러스 0.1이 있어요. 어디다 넣어주면 되냐면요, 3.5라는 이 치수에 넣어주면 됩니다. 더블 클릭, 편체에 들어가서 플러스 0.1 확인,
이 공차를 세 군데에다가 복사할 건데요. 어디냐면 여기 25, 12, 3.5 이렇게 세 군데에다가 복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택 오른쪽 버튼 특성 복사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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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공차 값을 넣어줄 수가 있어요. 키에 대한 공차 값은 다 입력을 한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베어링에 대한 공차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베어링은 페이지 13페이지입니다. 지금 24번 깊은 홈볼 베어링이 나오는데요. 여기를 보시면 안 되고요. 페이지를 다운시키면은 32번 베어링 끼워 맞춤 바로 이곳을 확인을 하셔야 돼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나오는데 내륜 회전, 그 다음에 내륜 정지 바로 이 부분을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께서는요. 조립도를 보고 베어링이 내륜이 회전하는지 외륜이 회전하는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현재 조립도 같은 경우에는 내륜이 회전하는 형태예요. 그러면 다시 KS 교치를 보면서 값을 입력을 해볼게요. 여기 보면은 내륜 회전이죠. 바로 이 값을 넣어 주셔야 되는데요. 보겠습니다. 지금 베어링이 꽂히는 부위가 파이 25죠. 18mm 초과 100mm 이하 이 부분을 봐야 돼요. 공차는 K5인 거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 25라는 값에다가 뒤에다가 스몰 K5를 입력을 합니다. 역시 반대쪽도 마찬가지죠. 파이 25에다가요. 스몰 K5를 입력을 해주세요. 그리고 나머지 결합을 보면은 부시가 결합이 되고 그 다음에 V벨트 플릿 또는 스퍼기어가 결합이 되죠. 이거는 모두 다 G6를 넣어주면 됩니다. 더블 클릭 스몰 G6 복사할게요. 선택 오른쪽 버튼 특성 복사 클릭 반대쪽도 클릭 이렇게 해서 공차를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 베어링 결합되는 부위에 R값 들어가죠? 이 부분도 치수를 표시해 주셔야 됩니다. R 0.6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R 0.6 치수 위치 이동할게요. 끼워 맞춘 공차들을 다 넣었는데 한 가지 빠진 건 뭐냐면 바로 치수 공차를 넣으셔야 돼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조립도를 보면서 여러분들께서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먼저 베어링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죠. 이 부분에는 값이 12보다는 넘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공차를 입력해 주는 게 좋아요. 12 값을 더블 클릭한 다음에 공차 편차로 바꿔주고요. 마이너스 0.01 하한값도 마이너스 0.03 반대쪽도 동일하게 입력하겠습니다. 선택 복사 자, 이렇게 입력을 해주겠고요. 여기 40이라는 치수는요. 마이너스 공차가 들어가야 되는데요. 그 이유는 왜 그러냐? 이미 본체에서 외륜을 꽉 잡고 있어요. 그랬을 때 내륜에 플러스 공차를 넣게 되면요. 축이 내륜을 밀어버리게 됩니다. 잘못하게 되면 회전이 안 되거나 회전이 뻑뻑해서 베어링의 수명이 빨리 단축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의 여유를 주기 위해서 40이라는 치수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공차를 입력해 주셔야 됩니다. 더블 클릭해서 편차 눌러서요. 마이너스 0.01 역시 하한값도 마이너스 0.02를 입력하겠습니다. 그 다음 부시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이너스 공차를 입력을 해서 약간의 여유를 가지고 가야 돼요. 더블 클릭해서 부시 같은 경우에는 정밀 부품이 아니기 때문에 100분의 1까지 줄 필요는 없고요. 10분의 1 단위로 넣어주면 됩니다. 편차를 선택한 다음에 0.1만 넣으면 되죠.
하하는 마이너스 0.2, 0.2를 입력합니다. 확인. 치수 공차도 입력이 완료가 됐습니다. 여기 보면은 끝에다가 우리가 센터 딜을 해서 표시해 주는데요. 그 부분은 표면 걸치기 할 때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동력 전자장치의 부품들에 대한 치수와 공차를 입력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